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오늘은 좀 음질 상태가 안 좋을 거예요. 마이크가 녹음을 했는데 꺼졌어요. 또 다시 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다시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영역은 자동차는 다 배웠고 오늘부터 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 배에 대해서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부력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하고요. 배는 우리가 총 3시간 동안 배울 거예요. 좀 자동차보다 적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알려주면서 자동차, 엔진, 동력 전달 장치 이런 다른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너희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3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고 나면 우리 서로 보는 거죠. 보기 전까지 배까지 딱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부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왜 부력이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어쨌든 물 위에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위에 뜨는 물체들은 모두 다 부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 자, 그럼 제일 먼저 어떤 말을 해볼 거냐면은 옛날 사람들도 이제 배 모양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을 때 배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까? 좀 전체적인 걸 좀 이야기해볼게요. 배는 어떤 모양이 좋지? 배 모양으로 가장 적절한 모양은 아래로 파여져 있는 모양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굉장히 당연한 거를 어렵게 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아래로 파이지 않으면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이런 걸 이야기하냐면 원래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마 통나무로 배를 만들었을 거야. 통나무를 여러 개를 옮겨갖고 만들었겠지. 근데 그렇게 만들었을 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래로 팠을 거 아니야.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배는 이런 모양인데요. 우리가 배가 왜 이런 모양으로 될 수밖에 없냐? 왜냐하면 배는 부력이라는 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도대체 부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부력이라는 걸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면 어렵게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물과 같은 물체가 우리가 물 안에 있는 어떤 물체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을 받는 걸 우리는 부력이라고 말해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 즉, 이 물체가 물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중력과 반대 방향인 거잖아.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부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일까? 어려운 식을 좀 가져와 볼게요. 우리 힘이라는 거 여러분 배운 적 있지? 과학 시간에. 힘은 우리가 어떻게 쓰지? 힘. F는 ma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힘이라고 부르는 놈은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된다. 어디선가 배운 거 같지? 자, 근데 우리가 이 ma라고 부르는 걸 조금 더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힘이라고 부르는 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중력과 관련된 힘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중력은 G라고 보통 표시하거든. 그럼 mg라고 쓸 수 있어.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자, 그러면은 이 여기서 m이라고 말하는 건 뭐였냐면은 이 물체에 대한 거거든. 물체에 대한 게 이 질량인데 여러분 질량과 부피와 밀도와의 관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배운 적 있을 건 배운 적 있거든. 어떻게 배웠냐면 이 밀도라고 부르는 놈이 무엇과 관련이냐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이 질량이라고 부르는 놈은 밀도랑 부피랑 곱한 게 질량이 되겠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얘를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 밀도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로우 이렇게 쓰거든. 부피는 V라고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조금 어렵지만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힘이라고 말해요. 물 안에서 작용하는 물체 힘이라고 말하는 놈은 밀도와 부피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것만큼의 힘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 힘이라고 부르는 거 여기에서 힘은 우리가 부력이겠지. 그러니까 부력이라고 말하는 놈은 무엇과 비례 관계다? 밀도와 또 하나 부피와 비례 관계다. 어떤 거 밀도?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물의 밀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먼저 써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런 해놨고요. 이게 왜 좋은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풀어나갈게요. 자,
부력이라고 말하는 놈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체라고 말하는 거랑 관련돼 있어요. 근데 유체라고 말하는 건 흐르는 물질을 보고 말하거든. 그러면은 공기하고 물은 둘 다 흐르는 물체. 물리학적으로 보면 둘 다 유체니까 공기에도 부력이 작용을 할 거란 말이야. 공기에 부력 작용하는 거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거 뭐지? 헬륨가스 풍선. 여러분 헬륨가스 풍선은 왜 하늘로 올라가나요? 말해봐. 왜?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라면 꼭 이렇게 말할 거예요. 헬륨이 공기보다 가벼운 거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은 이게 풍선을 내가 한번 옆에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빨간 풍선을 그려볼까? 이번에는 빨간 풍선 안에 여기 헬륨가스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헬륨가스가 위로, 이 헬륨 풍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 헬륨가스랑 여기 이 풍선 두 개를 위로 올려 보낸다는 거잖아. 맞지? 헬륨가스랑 풍선을 위로 올려 보낸다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요게 무엇보다 가벼운 거냐면 공기보다 가벼운 거예요. 맞지? 그래서 헬륨가스 잘 나오는 펜이 무엇이 잘 나올까요? 더하기 풍선이 무엇보다 가벼운 거다? 이게 공기보다 가벼운 거라고. 근데 이때 말하는 공기라고 말하면 공기도 이거는 결국에는 이때 말하는 힘이라고 말하는 거 F는 MA, 즉 질량이라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무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무게가 나와야 되잖아. 그냥 공기에 밑도 끝도 없는 무게라고 보면 안 되겠지. 여기에서 말하는 공기의 무게가 뭘까? 여기에서 말하는 공기의 무게가 뭐냐면은 얘에 해당하는 부피에 해당하는 무게예요. 얘가 헬륨가스를 불었잖아. 그리고 여기 공기가 가득 차 있잖아. 그 공기가 얘로 인해서 옆으로 밀려진 거잖아. 얘가 헬륨가스 풍선을 만들어지면은 얘로 인해서 빠져나가게 된 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요거의 전체 부피가 3m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m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보다 얘가 가벼우면 얘는 뜬다는 거야. 자, 이거 어렵지? 어렵지만 한번 이해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공기를 3m만큼을 모아. 그것의 무게를 재. 3m만큼 공기를 모아서 무게를 재봤더니 1g이야. 그리고 헬륨가스하고 헬륨가스 겉에 있는 이 고무, 이거의 무게를 재봐. 무게를 재봤더니 이게 0.5g이야. 그러면은 어떤 게 더 무겁냐면은 공기가 더 무겁잖아. 얘가 더 가볍잖아. 그러니까 얘는 위로 뜬다고요. 왜냐면은 부력이라고 말하는 놈은 얘가 부력인 거니까. 공기의 무게가 부력인 거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만드는 게 오늘 내 수업 목표고요. 앞으로 한 20분간은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꼭 말이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자, 잠깐 여기까지 필기를 좀 하고 아르키메데스를 좀 넘어가 보려고요. 자, 3번. 헬륨가스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올라가냐? 풍선의 부피에 해당하는 총 무게가 같은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공기보다. 자, 그러면 여기랑 관련된 게 뭐냐? 아르키메데스라는데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물에 잠긴 물체는 잠긴 부분의 부피가 해당하는 물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아, 이게 좀 같은 소리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여러분 아르키메데스가 했었던 유레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레카 아시나요? 여러분 언뜻 만화에서 봤을 때 그렇게 봤을까? 만화에서 봤던 거 내가 기억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 별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는 거 말해볼게요. 뭐냐면은 어떤 왕이 있었어요. 왕이 왕관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이 왕관에 은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은이 섞여 있는 것 같으니까 아르키메데스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욕조 안에 들어가 있다 물이 넘친 걸 보고 알겠어 유레카!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너희들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고. 이게 왜 유레카인지.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이 왕이 주문했던 걸 좀 알아야 돼요. 왕이 주문했던 게 뭐냐면은 금을 한 덩어리를 줬어요. 좀 이해하기 쉽게 금 1kg을 우리가 줬다고 해봅시다.
금 1kg을 대장장이한테 줘가지고 얘를 가지고 왕관을 만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왕관을 만들었어요. 이 왕관을 만들고 나서 굉장히 기분 좋아했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말을 하는 거야. 이거 은이 섞여 있대요. 그래? 어떻게 알 수 있지? 한번 무게를 재볼까 했어. 무게를 재봤더니 똑같이 1kg이야. 무게가 똑같으면 금 1kg 쓴 거 아니야? 색깔도 똑같이 반짝반짝 거리잖아. 아니에요. 이거 물이 여기 은이 섞여 있대요. 어떻게 알지? 아르키메데스 해봐 라고 말한 거야. 아르키메데스 굉장히 짜증났겠지.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물속에 이렇게 욕조 안에 있는데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잘 봐요. 내가 여기다 물을 한번 그려봅시다. 물 안에 한번 1kg에 해당하는 금을 한번 내가 집어넣어 볼게요. 근데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이 물이 수조인데 막 가득 차 있어서 아주 조그마한 물체라도 넣으면 물이 넘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봐요. 그럼 1kg을 넣으면 물이 반드시 넘치겠지. 얼마만큼의 물이 넘치냐? 이때 넘치는 물의 양을 우리가 좀 정해 볼게요. 이때 넘치는 물의 양을 쉽게 1리터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해돼? 1kg의 금이 들어가면 물이 1리터가 넘쳐요. 그러면 이 금덩어리를 이번에는 모양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물이 얼마만큼 넘칠까요? 물은 정확히 1리터만큼 넘치겠지. 맞아? 모양이 바뀐다 해서 부피가 바뀐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넘치는 건 똑같겠지. 그럼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이걸 모양을 요리조리 잘 바꿔서 왕관을 만들어 봐요. 그러면 왕관은 얼마만큼 넘쳐야 될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1리터만큼 넘쳐야 되겠지. 맞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발견한 건 첫 번째 요거예요. 모양이 바뀌어도 넘치는 물의 부피는 같아야 한다. 이게 발견한 거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발견한 거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은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은. 자, 문제. 은 1kg을 물에다 넣었다고 해봅시다. 은 1kg. 은 1kg을 넣으면 넘치는 물의 양은 얼마나 넘칠까요? 정답은 둘 중에 하나지. 1kg, 아니 1리터거나 아니거나. 1리터 넘칠까 아닐까? 정답은 1리터가 아닌 더 많이 넘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2리터만큼 넘치게 돼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밀도 때문에 그래요. 이 밀도. 우리가 밀도라고 말하는 게 뭐였었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맞지?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말에 똑같은 이 부피라고 말하는 거는 밀도하고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질량이 똑같은 항에서 밀도랑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부피랑 밀도랑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밀도가 높은 물질은 부피가 적고요. 그 다음 밀도가 낮은 물질은 부피가 클 수밖에 없다고. 동일한 질량에서. 그러면 금이랑 은이랑 밀도가 똑같냐는 거야. 다르다고. 뭐가 더 밀도가 꽉 차 있을까요? 금이 더 꽉 차 있어요. 금은 밀도가 되게 높아요. 한 10, 비중이라고 말하거든. 비중이 약 17 정도 돼요. 여러분 주변에 웬만한 금속들 중에서 금보다 비중이 높은 건 없어요. 금이 제일 높아. 은은 그것보다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얘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부피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은을 넣으면 1리터보다 더 넘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러면은 금이랑 은이랑 섞어서 왕관을 만들면은 이 왕관은 물이 몇 리터만큼 넘칠까요? 1리터보다는 넘게 넘치겠지. 오케이? 그래서 실험해봤던 게 그거야. 딱 3개 갖고 온 거야. 금 1kg, 은 1kg, 그 다음 왕관. 그리고 금 넣어서 넘치는 물, 은 넣어서 넘치는 물. 보셨죠? 다릅니다. 자, 왕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1리터보다는 더 넘치고 2리터보다는 적게 넘쳤네요. 은이 얼마나 섞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보다는 더 넘쳤으니까 이거는 금보다 부피가 크다는 거고요. 부피가 크다는 거는 밀도가 다르다는 거고요. 똑같은 금은 모양을 바꿔도 밀도가 바뀌었을 리가 없으니까 여기는 금 아닌 다른 밀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은일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르키메데스가 한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보자면은 우리가 똑같은 물체는 넘치는 물의 양이 똑같다는 걸 말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넘치는 물의 양을 우리가 이렇게 물이 요만큼 넘쳤잖아. 물이 이렇게 넘쳐서 1리터의 물이 넘쳤으면 이 1리터의 물을 저울에 재보는 거야. 저울에 재보면 얘의 무게가 나오겠지. 예를 들면 이것의 무게가 뭐 예를 들어서 500g이 나오겠지.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력이라는 거지. 부력.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왜 갑자기 미국부터 없이 부력에 나오냐?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거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 순금 왕가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금속을 쓰든 어떤 재료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물에 가라앉는 어떤 재료를 하나 넣었어. 물에 뽀로록 가라앉았어. 근데 얘를 가지고 배를 만들고 싶어. 즉 배를 만들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물 위에 뜨고 싶어. 물 위에 얘를 뜨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 위에 뜨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얘의 무게가 있을 거잖아. 그 다음에 얘가 물 안에 들어있으니까 부력이 작용할 거잖아. 무엇이 더 크면 돼? 얘가 더 크면 된다고. 지금 얘가 물에 가라앉았다는 것은 부력보다 무게가 크다는 거고 부력을 더 크게 만들면 얘는 물 위로 뜰 거라고요. 그럼 부력을 어떻게 크게 만들어? 부력을 크게 만드는 건 여기서 배울 거다. 부력이 커지려면 둘 중에 하나가 커지면 된다고. 뭐가? 밀도나 부피가 커지면 된다고요. 근데 밀도라는 걸 건드리기 힘들어. 하지만 부피는 건드리기가 쉬워. 어떻게? 얘를 부피를 크게 만든다고. 선생님 이거 넓게 만들어도 안 된다면서요. 그냥 넓게 만들지 말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안을 비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안을 비어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렇다 해서 안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폭 빠져버리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얘랑은 똑같고요. 안을 비어있게 만들어 버리면은 물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물이 빠져나간 만큼이 얘가 받을 수 있는 부력이 되고요. 그 부력이 무게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은 물 위에 뜰 수 있다는 거야. 아하! 그러면 우리가 배라는 건 반드시 가벼운 물질로 만들 필요는 없겠구나. 가벼운 물질이 아니라 그냥 물이 안 들어가게 해놓고 물 위에 뜰 수 있을 만큼 물을 많이 퍼내줄 수만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배를 만드는 모양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5번부터 필기 한번 해볼게요. A의 부력을 높이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A의 부력을 높이면 되게 간단하다. 내부의 빈 공간을 만든 만큼 물을 많이 퍼내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피가 증가해서 부력이 커진 거라고요. 그러면 1번이 아니라 2번을 한번 봐볼게요. 이거 B 같은 경우에 얘는 물 위에 떠있어. 물 위에 떠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얘는 이미 부력과 얘의 무게가 똑같다는 거야. 맞지? 근데 얘가 작용하는 부력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거지? 요만큼 작용한다는 거잖아. 즉 여기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랑 얘 전체의 무게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맞아? 그러면 부력을 더 크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얘가 물을 더 많이 퍼내면 돼. 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퍼내면 되지? 얘를 눌러버리면 되잖아. 어떻게? 그럼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물에 나온 부분 잠긴 부분 얘를 눌러버려. 물에 눌러버리면 물에 조금 더 많이 잠기게 되잖아. 그럼 물을 더 많이 퍼낸 만큼 부력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잖아. 여러분 나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목욕탕 가가지고 그 바가지 같은 거 이렇게 엎어 이렇게 욕조에 넣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넣으면 팍 올라가고. 어렸을 때 이거 잠깐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게 넣으면 이렇게 왜 올라가게요?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부력이 세서 올라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눌러버리면은 부력이 평행이 될 때까지 올라가 버린다. 왜냐? 부력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눌러버리면 된다고. 눌러버리면 물을 더 많이 퍼내는 거니까 물을 많이 퍼낸 것만큼 부력이 세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배를 어떻게 만드느냐? 배를 만드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보다 그냥 가볍게만 만들면 돼. 같은 무게의 부피보다, 그러니까 같은 부피로 봤을 때 각각은 따로 상관없어. 총으로 봤을 때만 얘가 더 가벼우면 되는 거고요.
7번 같은 경우 이미 배터는 물 위에 떠 있는 놈의 부력을 더 높이고 싶으면은 우리가 무게를 의미로 높여줘 버리면은 물에 잠긴 부분이 많아지고요. 물에 잠긴 부분이 많아지면은 얘는 부력이 세진 게 됩니다. 물에 잠긴 부분이 부력과 관련된 부분인 거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시간 동안 지금 이야기했던 건 다 하나야. 부력이라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물체가 부피가 큰 게 만들어서 물을 많이 퍼내기만 하면은 부력은 커진다. 그리고 그 커진 부력이 바로 얘를 위로 띄울 수 있는 힘이 된다.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발에 대해서 위로만 작용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 대학 과정이에요. 대학 과정에 대해서 정압력, 동압력에 대해서 배우면서 파스칼의 원리를 배우면 되지만 몰라도 되겠지? 알고 싶으면은 물리학과를 추천합니다. 아니면은 해양 관련된 학과를 가면은 유체역학이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궁금하면 배워보세요. 예습해봐도 괜찮아요. 좀 머리가 많이 아프고 욕 나올 뿐이지. 어쨌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배 용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 용어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서로 대화하기 편하기 때문에 좀 말해주는 거고요. 일단은 배 몸무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배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게 단위를 보통 두 가지로 많이 말을 해요. 첫 번째로 많이 말하는 건 뭐냐면 배 자체의 무게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배에 얼마나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무게를 많이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나눠지는지 이야기해 줄게요. 쉽게 말해 봅시다.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 자동차 하나 가요. 야, 이 자동차 몸무게 몇이야? 라고 물어보잖아. 보통 이렇게 말해. 이 자동차 몸무게 1500kg야 라고 말을 해. 배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 주거든. 이때 말하는 1500kg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동차를 완성시켰어. 완성시켜놓고도 이 자동차에 연료는 안 넣었어. 그런데 연료 넣고 사람이 타면 운행할 수 있어. 요 정도의 상태를 보고 자동차의 무게라고 부르고 이거를 공차중량이라고 부르거든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에 모든 걸 다 준비됐어. 이 배에다 이제 연료 넣고 사람 타가지고 운행하면 돼. 이 상태를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경하중량이라고 부른답니다. 뭐라고? 경하중량. 영어로 LMT. 필기 한번 해봅시다. 경하중량. 배를 만들어내고 나서 이 배가 운행하기 직전 상태를 보고 우리는 이걸 경하중량, 선박 자체의 무게를 말하고 연료, 물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배는 완성이 된 거야. 두 번째, 이제 여기에 물건을 싣게 되잖아. 그럼 이 물건의 무게를 따로 세워줘요. 여러분 이사팀센터에 이사해 본 적 있나요? 이사를 해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사할 때 보통 부모님과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 거지만 어른들과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거예요. 이 집 크기를 보아하니 5톤 트럭 하나랑 1톤 트럭 하나면 되겠네요. 이 집은 좀 짐이 많네요. 이 집은 5톤 트럭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때 5톤 트럭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삿짐 차 중에서 길다란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계속 쑤셔박을 수 있는 차를 보고 5톤 트럭이라고 부르고요. 1톤 트럭이라고 부르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파란색 봉고차거든요. 그걸 보통 1톤 트럭이라고 불러요. 문제, 이렇게 길다란 차가 실제로 5톤일까요? 아니야. 이 자동차는 실제로 5톤이 안 되거든. 왜 5톤 트럭이라고 부르냐면 이 자동차에 실을 수 있는 이 짐의 양이 5톤이에요. 그래서 5톤 트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톤 트럭도 실을 수 있는 양이 1톤이라서 1톤 트럭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은 배나 자동차는 화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에 이 자체의 무게보다 얘가 얼마나 많은 물체를 실어서 나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위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유조선이야. 기름을 옮겨야 돼. 이 자동차가, 아니 이 배가 얼마나 무거운지가 뭐가 중요해. 어쨌든 기름을 얼마나 옮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잖아. 이 배는 1억 배럴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이 배는 35,000톤이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럴 경우 그걸로 말해. 예를 들어 컨테이너선이면은 컨테이너를 몇 개를 실니까, 자동차선이면은 자동차를 몇 대를 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에서도 배 자체의 무게가 아니라 배가 실을 수 있는 놈의 무게를 이야기하겠거든.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제화중량 톤수라고 불러요. 이거를 영어로 TMT라고 부르거든. TWT, 제화중량 톤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부 배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무게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중요한 거는 배가 떠 있으려면은 얘네가 부력이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 똑같아야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돼야 되겠지. 배가 떠 있다는 건 부력이 작용하고 중력이 작용하면은 떠 있으려면은 어느 순간에는 요게 둥둥둥 돼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배가 결국엔 물에 떠 있기 위해서 물을 얼마나 많이 밀어낼 텐데 밀어낸 물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배의 몸무게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배의 몸무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배수량이라고 봐요. 이 배수량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재와 중량 통째에다가 이 위에 물건이 실린 것만큼의 무게를 보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수량이라고 말하는 게 뭐랑 똑같냐면은 이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면은 부력이랑 똑같고요. 또한 뭐랑 똑같냐면 이 배의 전체 무게랑 똑같아. 이 세 개가 똑같아야지만 배가 위에 떠 있는 거야. 만약에 재와 중량이 더 많잖아. 그래서 배수량이 그러면은 배는 점점 가라앉게 되겠고 물건을 빼면은 올라가게 되겠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배수량이라고 부르고요. 물건을 최대한 많이 실었다. 재와 중량 토지를 끝까지 채운 다음에 배수량을 재는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만재 배수량이라고 불러요. 만재 배수량. 배가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경화 중량 더하기 재와 중량이 말해 그 뜻이랍니다. 그 다음 이제는 배는 우리가 굉장히 긴 거리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운행을 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를 만나고 다른 나라 만나면 너 우리나라에 배 왔어? 세금 내야지 라고 말해요. 근데 배 세금 어떻게 매길까요? 배 세금을 매길 때는 사람들이 막 이거저거 막 많이 속여서 사람들이 세금을 매길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 어쨌든 배는 얼마나 무거운 배가 들어왔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해서 배 무게를 재려고 해요. 근데 무게 재기 어렵단 말이야. 근데 무게를 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네. 그게 뭐냐면은 밑에서 물을 얼마나 뺐느냐를 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면 흘수라는 개를 만드는 거야. 흘수. 홀 아니야, 흘이야. 흘수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드래프트라 부르는데 배가 있잖아. 배가 있으면은 배가 물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 여기 선이 하나 생긴단 말이야. 물이랑 배랑 만나는 선. 요 선을 흘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흘수 다른 말로 흘수선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 흘수선을 가지고 이 배가 얼마나 많이 차 있는지를 표시를 해요. 만약 이 흘수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 그래서 여기에 있잖아. 그럼 이 배는 꽉 찬 거고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배가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흘수라고 말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아래. 배 아래권부터 여기 물에 떠 있는 부분까지를 우리는 흘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흘수를 굳이 표현을 해주자면 이 부분을 말해요. 이 부분을 흘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배에 물건이 많이 실릴수록 부력이 커져야 되니까 배는 가라앉게 되고 흘수는 점점 커지게 되고요. 물건이 안 실리게 되면 배가 점점 위로 뜨게 되고 흘수는 점점 낮아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흘수, 드래프트라는 개념이고요. 이 흘수라고 말하는 놈은 그래서 배가 만재 배수량을 꼭 표시를 해놔요. 왜냐하면 물건을 밑도 끝도 없이 실어버리면 배가 물에 가라앉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기 전까지를 표시해야 되니까 만재 배수량을 단위로 흘수의 선을 만들어 놓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라고 말하는 놈이 문제가 돼. 뭐가 문제가 되냐? 물이 밀도가 변할 때가 있어요. 밀도가 언제 변할까요? 물의 밀도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변해요. 첫 번째 수온, 두 번째는 영도 때문에 변해요. 수온, 여름의 물과 겨울의 물, 어떤 물이 더 밀도가 높을까요? 겨울물이 더 높아요. 왜냐면 겨울물 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물이 밀도가 더 높아. 두 번째, 강물이랑 바닷물, 어떤 게 더 밀도가 높을까요? 우리가 바닷물이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으면은 여러분 아까 배웠지? F는 로우 VG라 했으니까 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힘이 세진다. 그러면은 힘이 세지면은 부력이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데 있으면 물 위로 더 많이 뜨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추운 지방에 바닷물에 있었던 배가 적도 지방에 강물로 가버리잖아. 그러면은 물의 부력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배가 들어가가지고 빠져서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흘수를 만들어야 될지를 표로 만들어 놨거든. 이걸 뭐라 부르냐면 건현표라 불러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영어가 써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세 개 단어가 중요해요. W, S, T, F가 중요하거든. W는 뭐냐? 윈터, 겨울. S는 썸머. T는 트로피칼, 열대. 그 다음 F는 프레시 워터. 그 다음 이거 뭐냐? 담수. 강물을 보고 말하는 거거든. 아까 말했잖아요. 바닷물 중에서도 추운 바닷물이 더 염도가 세니까,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배를 위로 띄운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아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름, 강물일수록 얘가 점점 배가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물의 밀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해놓은 거를 무조건 배는 옆구리에 표시를 해놔야 되고요. 이걸 표시해 놓은 걸 건현표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6번이에요. 그래서 건현표라는 게 뭐냐면 배의 만재의 수선을 나타낸 걸로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나 염도에 따라 달라지고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온도가 낮을수록, 염도가 높을수록 물의 밀도는 높아져요.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높아지면 흘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알겠어? 왜냐면 배가 점점 뜨니까 흘수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 헷갈리기 쉬워요. 기억하세요? 시험에 내버릴까? 자, 그래서 배가 이제 흘수가 지금 이 상태에서 흘수가 낮았다가 물건심은 흘수가 높아지고요. 흘수가 낮은데 흘수가 높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이런 식으로 보통 표시해주고 여기 KR 써있고 이거 뭔지 아세요? 배는 국제적으로 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배를 만든 데는 이거를 배가 좋은 배인데 나쁜 배인데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데 더 적고요. 해서 국제적으로 배를 몇 군데에서 배 검사를 할 수 있는 데를 지정해 놨어요. 그 지정해 놓은 데가 전 세계적으로 9개인가 11개가 되거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노르웨이, 미국, 영국 뭐 여기저기 있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에서 배 검수를 하면은 KR이라는 표시를 해놔요. 뭐 미국에 뭐 A 뭐 어쩌고, 일본에 J 어쩌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돼요. 자, 노트라는 건 뭐냐면은 배의 속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배는 우리가 속력 단위가 좀 달라요. 배의 속력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1노트 KT라고 쓰거든. 이거는 1.852 km/h를 말하거든. 1노트라고 말하는 거는 1시간에 1헬이라는 거를 움직인 걸로 1노트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헬이라는 단위는 뭐냐면은 이게 지구를 잘 봐. 지구를 가로 세로로 쪼갠 걸 위도 경도라고 그러지. 세로로 쪼갠 걸 위도라고 부르거든. 이 세로로 쪼갠 위도의 한도 1도 360도로 나누면 1도가 되지. 1도를 60분의 1로 쪼개. 이거를 1분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1헬이라고 말해요. 1시간에 1헬이만큼 움직인 걸 보고 우리는 1노트라고 말한답니다. 왜 이런 이상한 단위, 뭔가 복잡해 보이는 단위 쓰냐? 배가 움직이는 길이는 이게 짧은 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거리를 움직여서 이게 대륙과 대륙을 넘어가기 때문에 직선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곡선의 움직임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지 오히려 정확하기 때문에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위를 써요. 그래서 배나 비행기는 헬이 단위, 노트 단위를 써가지고 움직임을 표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답니다. 그 다음 이제 속력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해볼까요? 배는 얼마나 빠를까요? 배는 보통 빠르기가 느린 배가 한 5노트에서 10노트, 빠른 배가 한 30노트 정도 돼요. 자, 30노트라고 부르는 거는 이걸로 고쳐보면 60km가 좀 안 되지. 어때? 60km로 움직이는 거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빠르긴 한데 너무 빠르다고는 좀 그렇지. 근데 실제로 막 35노트, 이거 미친듯이 빠르다고 말하거든.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배라고 말하는 놈은 자동차 이런 거랑 규모가 달라요. 배는 크기가 쉽게 말하면은 아파트 단지 정도 크기 정도 돼요. 아파트 단지 하나가 아니라 한 2개 정도 합쳐놓은 단지야. 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학교 바로 앞에 뭐가 있죠? 학교 바로 앞에 그 금호 어울림 단지 있지? 그거 2개 그 2개 동 말고 단지 2개 정도의 크기가 1시간에 60km로 움직인다 생각해봐요. 빨라 느려? 엄청 빠른 거야. 그거 못 잡아. 그래서 배는 진짜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큰 게 움직이기 때문에 배는 크기도 크고 힘도 세야만 해요. 그래서
배는 마력이라고 부르는 힘이 얼마나 세냐면은 여러분 자동차는 세다는 게 한 500마력, 700마력 이랬잖아요. 배는 센 거는 한 10만 마력 정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배가 보여줄게요. 엔진의 크기가 요만해요. 작아 보이나요? 커 보이나요? 사람 여기 있거든. 이게 사람이야. 요만한 게 93,000마력이야. 엄청 크죠. 다른 걸로 보여줄까요? 배는 요게 크랭크 축이고요. 이게 실린더, 요게 프로펠러. 사람이 다 요만해요. 이따만큼 커요. 이만큼 크기 때문에 그만큼 커다란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라고 말하는 놈은 위에다 비행기도 싣고 사람도 싣고 거기서 몇 달에서 몇 년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커다란 시설이기 때문에 배가 어느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이 나라는 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친하지 않으면 배는 될 수도 없게 만들어요. 또한 배에 만약에 무언가 사람이 예를 들어 도둑이 우리나라에는 도둑이 배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 도둑 못 잡는데요. 왜냐하면 배라고 말하는 곳 안에 법권이 인정이 되는데 여긴 다른 국토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 나라의 외교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저 범인을 인도해 주세요라는 걸 말을 해야 될 만큼 배라고 말하는 건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답니다. 자, 우리 배에 대해서 앞으로 2시간 정도 더 배울 건데 오늘 배운 거는 쉽게 말하면 부력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력에 대해서 뭐다? 물을 얼마나 퍼냈느냐에 대한 개념이고 이 물을 퍼낸 거에 몸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배가 가라앉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배 배수량이라는 것도 이야기했고요. 흘수 건형표라는 것도 이야기했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무슨 이야기 해야 될까요? 배가 어떻게 앞으로 옆으로 갈까? 배 전진 후진 조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안녕.